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다 빚입니다. 빚을 더 계속 얹고 있어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방채 아까 발행한다고 그랬지. 토지은행들은 돈 빌렸지 그랬잖아요. 네. 이자 자체 치워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구군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16개 구군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빅벙커가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도로 막는 데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죽자는 건데. 근처 오다가 막히가 저까지 밖에 가는 거 보면 너무 이래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넓혀야 돼요.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차서 골목골목 보세요. 그래 가면 안 돼요. 야, 진짜 심각하구만. 실제로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썸뜩한가 진짜? 여기 소방차 못 들어와요, 큰 거. 대리빌라 불났을 때도 큰 차가 거기 있었지, 뭐. 그때는 못 들어와서 아이, 못 들어왔지요. 못 들어와서 불 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 도로 난다 해서도 아니까 정말 많았대. 역세부터 말이야. 이쪽으로 해서 저리 팍 난다는 길을 난다 소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래돼도 뭐 길날 낌새는 안 보이고. 그래요.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제더라 해제. 돈이 없는 기기 때문에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걸요. 기본 틀은 해제로 갖고 가는 방향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근데 이거 꼭 필요한 도로 같은 거는 있지 않아요?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는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할 뿐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 다 해버리죠. 돈이 없어요. 돈이. 구보다는 시가 좀 여유가 있을 거고 시보다는 국가가 여유가 있을 거고 근데 국가에서도 돈 안 준다고 시도 돈 안 준다니 이제는 구에서 주고나는 거거든요. 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동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구가 있고 또 적극적이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제하는 실적, 정비하는 실적이 높은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구에서는 시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군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안 그래도 구군 단위에서는 지금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몇십억이 모자라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구군도 있는데 보통 소요되는 금액들이 보면 1,000억 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 구군에서 거의 확보된다. 저는 불가능해 보이십니다. 지금으로서는. 와, 이거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예. 그렇죠. 이 상황을 보신 대로입니다. 예, 좀 심각하고요. 뭐 또 개수도 개수지만 필요한 예산도 뭐 거의 2배에 달하는데 일단 네. 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완전히 다 해제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리인데요. 문제가 이제 16개 구군에 네. 내년도 이제 해체되는 도로가 1,039개인데요. 예. 여기서 해당 면적만 30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983억 원이 됩니다. 1조입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큰 돈이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거의 구군에 있는 도로는 생활 밀착형 도로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이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불편을 이곳에서 이제 엄청나게 한꺼번에 겪을 수 있는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죠. 부산의 전체 그 구군의 평균 예산이 3,600억인데요. 네. 그 필요한 게 1조 8천억이니까
한 구군당 1,100억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뭐 감당 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81개 전부가 해제된다고 하고요. 서구는 129개 중에 34개 빼놓고는 아마 해제할 것 다 같고. 해제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준비된 예산은 38억밖에 없고. 서구 같은 경우.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부산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꼭 그래도 이 도로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책임지고 예. 최소한 10% 정도는 해준다든가 하고, 꼭 해야 되는 그 다음 순위는 주민 참여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네. 우리 동네 정말 어디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면 이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나서서 좀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시공원 일몰 지역의 지주한테도 적용되는 부분인데 네네. 소위 말해 우리가 당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인정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들, 네네.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네. 감해주면서 네. 이런 것들 같이 도마가 돼야 되든지 순전히 이걸 돈으로 가서 접근한다면은 네.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정말 급한 것은 어떻게든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결정을 해야지 뭐 집행을 하든지 어떻게 뭐 땡겨 오든지 뭐 발행을 하든지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16개 구군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봤어요. 제작진이. 네, 네. 그 결과 현재 16개 구군에서는 재정비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분이 내년 7월 일몰제가 드디어 이제 D-Day가 되는 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언제 계획자가 언제 예산을 마련하고 아니 그 뭐 예. 해제될 때까지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네. 돌려 얘기하면. 그렇죠. 이분들이 뭐 늦게 하고 싶어서 늦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용역 자체도 안 했을 때 연평으로. 문제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지, 예산 확보를 위한 진정한 그런 용역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재정이 어렵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더 심각한 건요. 여기서 한번 제 3단으로 또 얹힙니다. 내년 7월 1일로 일몰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아니라면 남은 게 또 그렇죠. 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99년에 재판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00년에 지정된 거, 2001년에 지정된 거, 오는 거죠 계속. 예. 20년이 돼가지고. 그 후에 지정된 것들 막 있으니까 예. 그 순차적으로 막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몰제 쓰나미가 이제부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쓰나미. 쓰나미라고 지금 쓰셨죠? 네. 지방채도 지방채지만은 특별회계와 토지보상제도를 이용해서 어쨌든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지금 방안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다 빼먹고 나면은 지금 뭐 종자도 없이 뭐 또 토지보상제도 이거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8, 9년 뒤면은 다 상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환 돈 또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안고 가는 채증처럼 재정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 넣을 구멍은 하나도 없고, 그지? 그러면 이 문제 돼가지고 결자 해제 아닙니까? 그럼 뭐 중앙정부가 이게 돼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가 이거를 어떻게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전 국민을 향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고요. 이 정도 시점에서도 부산시가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대책 이래도 내놓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빅벙커가 이 내용은 쭉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상황이 된다면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중간에도 한 번 정도 더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결과를 네.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빅벙커, 야,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도심공원과 도로 일몰제 예산에 대해서 7조 4,289억 원을 추적해 봤습니다. 끝까지 좀 말투도 좀 무겁죠, 제가. 답답해서요, 네. 답답해서. 한 줄평에 그걸 좀 마무리 좀 만회를 해볼까요? 네. 저는 국가와 먼저 우리 또 부산시에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이다. 중앙정부 들으란 얘기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네. 그죠. 예. 저는 위기가 기회다. 벼랑 끝에선 공원 일몰제 2020년 국민이 심판한다. 2020년 국민이 심판. 예, 이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방공포스 세대의 그 운율이에요. 라임. 벼랑 끝에선 공원 일몰제
내년 6월 국민이 심판한다. 심판 무섭습니다. 그런 우리는. 느낌이거든요. 짧은 시간 남았습니다만은 뭐 안 될 일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단순한 논리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인식을 좀 바꿔나간다면은 공원 부도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학생 중에서 네. 그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아니, 한 세 학생 중에. 영육 처장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 한 5, 60대 아저씨들이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아, 저 봤는데 저 봤는데 저 이렇게 연예인은 아닌데 뭐도 아닌데 저 뭐지? 막 이렇게. 그래서 특별 예산 감시단 한 분 더 자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신데요. 김진웅 시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진웅 시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출신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7대 때 공기업 특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돼서 우리 예산, 부산시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오늘 좀 시원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네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꼼꼼하게 파헤쳐볼 바로 오늘의 예산을 이제 공개해야 되겠죠?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32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또 어디에 쓰이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 네 분의 힌트.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와야 하는 거다. 처음에 다 말해. 다 말한 거지. 공공성은 낮고 이것은 높다. 그거 좋다. 되게 좋다. 김진웅 의원님. 고양이밭? 좀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비야. 나비야. 의원님도 다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그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한 해 부산시 공공기관장들의 연봉 합이 총 32억 원이 넘습니다. 기관장들의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부산에서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얘기 나왔을 때요? 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기업 인사가 불통했다는 점, 각종 공공기관장들의 비리, 불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쌓여 있는 가운데.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의 경험들이 좀 찬성의 분위기를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게 듭니다. 처음 발의됐을 때 근데 시에서 반대 의견을 당연하다시피 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 심사를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을 거칩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의 위법성을 가지고 행안부와 이제 법제처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법성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위법성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그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의회에다가 다시 재의결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조례에 정한 것을 의결하는 기관은 시의회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그 승인이 나야지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고유 권한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김진웅 의원님께 질문할게요. 이성수 의원님과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정당의 어떤 그 이해관계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산시 의회가 시정의 어떤 감시자로서 평소에 다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간의 어떤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의원들이 뭐 거의 뭐 그러게 말입니다. 압도적으로 찬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위에 국회도 부산시의회 같아야 될 텐데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좀 훈훈한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요. 부산시의회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과정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조례가 발의가 됐죠. 그 배경이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진 고양이 조례를 발의했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성과는 저성과고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은 고임금이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성과를 갖다 그만큼 내서 이렇게 높게 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가 이제 못하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 거고 대부분이 다 1억을 훨씬 상회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부산도시공사는 이제 1억 2,700, 뭐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1억 300, 시설공단 1억 2,900. 가장 연봉을 많은 기관이 이제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 이제 백스코와 이제 아시아드가 있는데 이 기관은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2018년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백스코가 2억입니다. 2억이고 아시아드가 뭐 1억 8천이 좀 넘고 이렇습니다. 대표와 기사진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는 임명권자인 시장이 직접 그 공공기관장을 임명을 해서 시장이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시장에게 뭐 도움을 많이 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공공기관장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임금도 시장이 거기에 임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더 올려줘라 이런 게 1,0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동장치라든지 감시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다고.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임원들의 이제 그 연봉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동안 이 그 민선 6기까지 이 시장이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걸까요? 그냥 뭐 약간 인신동인가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쭉 이제 많이 이제 들었던 뭐 선거 캠프에 뭐 보훈 인사 아니면은 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시장이 채용해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꽂아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역대 사장이 한 번 5대 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부산시 교통국장, 부산교통공사 경영지원차장. 그 연봉의 금액이 그 지금까지 했던 경영 성과 좀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 그렇죠. 성과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연봉을 많이 받아가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갖고 있는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낮고 임금은 그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액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많다만 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수준인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져본 돈만큼밖에 상상을 못 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받은 월급만큼밖에 상상을 못 하다 보니까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분들이 2,300만 근로소득자 중에 2%. 이거를 다른 데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공사공단의 경우에 이제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이 전 1위, 교통공사와 시설공단은 전 2위, 관광공사가 3위. 와, 1, 2, 3위를 뭐. 부산의 출자 출연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 평균 3. 중에 평균. 전체 평균이 1억 3천. 전국 1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국 출자 출연 기관의 전국 평균은 9,900만 원. 억소리가 나고 있는데 실효성보다 이게 상징성이 더 크다 사실. 공기업에 대한 일종의 이제 처벌,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시민들의 카타르시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기관장은 최저임금이 7배, 임원들은 6배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이제 기관장은 1억 4,600만 원, 그다음 임원들은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상한액이라는 거죠? 네, 상한액이죠. 기관 3개, 백스코, 아시아드, CC,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정도만 이제 그 상한선에 걸려서 연봉이 깎이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기관들은 실제로 좀 오를 수도 있는. 오히려 더 터주는. 이건 분명히 각 기관들에게 아마 긴장감을 일단은 준다는 의미에서 고양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시장의 친소관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게 주어졌다는 게 문제고 이제 그런 거를 끊을 수 있는 고리를 이 조례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말고 상징성이 크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쏙쏙 와닿는데요. 저도 조금 거기다 한번 좀. 말씀 주세요. 한편으로 보면 제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받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생산성을
효과를 올린다 하면은 더 이상 받아가도 됩니다. 그럼요. 경제적으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깎기 위한 어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기회에 진짜로 전문성을 살리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또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거론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저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걸 여야기 싸움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말씀이 좋으셔가지고. 사실은 전국에서 보면 이 표를 보면은 제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이게 기관장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죠. 임원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네.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의 직원들입니다. 낮은 편이네요. 낮은 편이라 10입니다. 10. 같이 일했으면 같이 성과를 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위에 기관장이나 임원들급에서 그냥 그것을 대책 없이 그냥 본인들의 성과로 다 끌고 간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균형에 네.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뭐랄까 성과가 있느냐, 그것에 맞느냐. 이것만 충족이 되더라도 어떤 시민께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은 안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부산시 공사공단 기관장 연봉이 높다. 이것만큼 일단 사실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을 잘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성숙 의원님. 부산시 공사공단 일 잘합니까? 일이야 잘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잘해서 받는 걸로. 일이야. 야자가 일이야.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숫자로다가 뭐 들이대면 또 이게 뭐 가장 확실하죠. 부산시 공사공단 경영평가 결과 어떻습니까? 통공사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87인데 부산이 88이에요. 약간 높아서 괜찮습니까? 3등, 3위. 그리고 기관장 연봉은 1억 6천으로 근데 2등입니다. 경영평가는 1위 광주도시철도가 있는데 여기는 1억이에요. 그러니까 4위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고의 문제와 연봉 문제가 아주 일치하지는 않네요. 많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정기 평균이 85인데 부산 시설공단은 조금 높게 87을 받아가지고 3위 했거든요. 그런데 연봉은 2위예요. 1억 3천으로. 반면에 1등을 한 인천은 그 1억 900만 원으로 부산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그 평가 내용과 줄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죠. 지금 어찌 보면은 큰 차이까지는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 방송 혹시 인천 공무원을 지금 본다면 특히 인천이 좀 그런 게 있네요. 억울해하진 않을까요? 역효과가 날 것 예, 같아요. 이 방송을 보면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몰랐다가. 이 부분 그래서 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시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높다라는 사실은 뭐 쭉 계속 얘기해왔고 확인됐고요. 왜 높은가 이제는 파헤쳐 봐야 되겠죠. 이성숙 의원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은 누가 어떻게 책정합니까? 공사공단이나 출자 출연 기관장의 기준 기본급은요 업무의 난이도나 이제 경력 등을 고려해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초기 연봉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의 이제 임원 연봉도 부산시 업무 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따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기관장 연봉 책정 기준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거나 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김진웅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시의회 5대 때부터 이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기관마다 보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은 부산시 업무 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사기관들끼리 소위 말해서 담합이라죠. 유사기관들끼리 표현이 뭐 정확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추고. 그러니까 후에 이름을 붙인 게 기준인 것이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왜 또 연봉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임명한 사람, 책정한 사람. 그분이겠죠. 그래서 빅벙커가 그분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해서 내가 시장을 하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기획실에서 그거를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임금을 책정을 한 안을 나한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의논해서 결정을 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그 나중에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공급 인상을 할 때에 그냥 동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10%를 올리느냐 얼마를 올리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를 딱 내가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 마찬가지 현직 시장이든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실제 데이터도 약간 비슷한데 그 출처 출연 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의 이제 기관장의 연봉이 높다 부산이 거의 뭐 1, 2등에 가깝다라는 거는 의도치 않은 결과였던 거네요. 아니 뭐 의도치 않은 뭐 그렇게 꼭 뭐 높게 주려고 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군가를 뭐 봐주기 위해 가지고 했다던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죠. 다만 이제 그 사람의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그 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연봉 책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나한테 안을 올렸지 않겠어요. 시장님의 평가가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죠. 원 예, 데이터인 뭐 시장이 뭐 그런 데 그쵸.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실무진에서 원 데이터가 일종의 이제 약간 후했던 올라오는 거죠. 뭐 네. 최소한 한 1, 2안 또는 1, 2, 3안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의논을 해서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라든지 저렇게 하자라든지 그렇게 결제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뭐 좀 시원하게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모든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이었지만은 정작 그분은 그것의 주체가 아니었다. 뭔가 결제를 해야 된다면 이 손짓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 거죠. 저는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부서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선거를 해서 저희 단체장을 뽑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자기가 갈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냥 고양이 앞에 생선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공기업의 공공기관장들은 대부분의 측근들이 많이 갑니다. 캠프 출신들.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공무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퇴직 후에 자기가 혹시 그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실무진은 어떠냐면 굳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개혁이나 변화를 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행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세 개가 적절하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연봉이 책정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뭐 빅벙커를 통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좀 구조가 또 만들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예. 기준 기본급 책정하는 기준 중에는 이게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시 공사공단의 역대 기관장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력이라도 화려한가요? 라도가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경력이라도. 네. 어떤가요? 어떻게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행정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행정의 경력은 화려하다. 네, 전문 CEO로서의 경력은 제로입니다. 지방 공기업의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그다음에 정치적인 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이 60%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유령 의원님, 부산의 경우로 좁히면 어떻습니까? 부산 경우. 크게 뭐 예외는 뭐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그 공기업 특위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큰 흐름으로 보면은 공기업 쪽에는 공무원들이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들은 선거의 보훈 인사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 사실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금 6명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왔는데 그 4명은 부산 그 공무원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이고 1명은 국토교통부 오신 분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그 예를 들어 롯데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속 롯데를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혁신이나 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구조가 있다. 기관장의 경력, 뭐 기관의 성과 등 기본급 책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들 쭉 이제 아까부터 뭐 살펴보고 얘기해 봤는데요. 연봉에는 기본급의 평가급이라는 게 더해져요. 이 평가급이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수 소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 공기업 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가나 다라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차등 지급을 하고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해갖고 성과 계획을 한 이행 실적 이걸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아까 말씀드린 라와 마인데요. 라일 경우에는 0%가 그대로 이제 동결되는 거고. 근데 마 등급일 경우에는 0%에다가 다음 해에는 이제 5에서 10% 연봉까지 삭감을 합니다. 라하고 마에 한 20% 정도 그 좀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지켰죠. 이게 제 자료를 보니까 6%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후하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뭐 가 쪽으로 올라가고 뭐 약간 최악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라도 많고 뭐 마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거의 다 올라가는 거죠. 웬만하면 다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네. 많죠. 이 경영평가단 위원들이요, 자신이 평가한 그 공공기관에서 네. 이제 일감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거리를. 공정성이나 이런 데서 훼손이 안 되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게 돼. 17년도에는 문제다. 평가위원회를 대거 이제 교체를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안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보고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내용도 숙지해야 되고 기관도 실사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답답하네, 그러다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뭐 했던 사람이 했던 사람이 낫다. 그래서 결국 또 했던 팀이 다시 와서 하는 이제 반복이 돼. 정창수 소장님은 당사자 중 한 명 아닙니까? 경영평가단 활동도 하시는데.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뭐 하셨습니까? 근데 뭐 하셨어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방송에 활력이 넘치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평가단 하면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얼마 받고 뭐 하신 거예요?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것도 오히려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줬으면 잘했을 것이다. 아니 그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대강했다. 이게 유혹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그래서 빠졌다. 요게. 아니 그건 난 전 맞겠다. 아니에요. 2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연락 와서 포로머니 무슨 힘들게 산다더라 뭐 이런 시작해서 저분들은 다 다음 달에 관두신 모양이죠? 뭐 내부적인